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기부여란 뭘까입니다. 동기부여란 뭘까?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이제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동물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모티베이션의 가장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항상 동물은 이제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그걸 시작했지? 왜 그 행동을 하게 됐지? 밥을 왜 먹기 시작했지? 또는 밥을 먹다가 왜 그만뒀지? 왜 마라톤을 뛰지? 왜 조깅을 하지? 왜 요즘 그거 뭐라고 하던데요? 제가 요즘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가서 막 10원씩 뭐 30원씩 주워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하는지, 그 시간은 엄청 많이 들고 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하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시작하고 또는 그걸 계속하고 또 그만두는지, 또 그 열심히 뭐 하던 일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만두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면 그걸 하고 동기가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동기라고 부른다. 어떤 행동을 왜 하고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을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기가 생긴 상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열중하는 성질,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막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조직의 목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고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동기가 없는 거고요. 하면 동기가 작동 중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동기부여라는 말은 동기화라고 번역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motivation이라는 단어를 동기화라고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고요. 저는 동기 전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워낙 동기부여란 말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동기 전환이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동기 전환이라는 말을 조금씩 사상에 좀 알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동기 전환이냐면 사람은 항상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항상 동기화되어 있다.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뭐 지금 열심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계시죠.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뭔가 누군가가 맛있는 통닭을 시켰어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통닭을 먹죠. 그러면 통닭 먹는 거에 동기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유튜브를 보다가 통닭을 먹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유튜브를 보는 데에 동기가 있었고, 지금은 통닭을 먹는 데에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동기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뭘 열심히 하는 존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찰인 거죠. 그래서 동기를 집어넣거나 부여한다, 줄 필요가 없다. 원래 동기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내가 원하는 목적 또는 그와 내가 동시에 원하는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해주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기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기를 부르는 명백한 질문 하나. 동기부여 어떻게 하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득이 뭐지? 라는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부르는
질문. 사람들은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계속 한시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닭을 먹으면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지? 오, 맛있잖아. 배가 부르잖아. 라고 하는 대답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이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군. 이러고 있는 거죠.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지? 저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뭐지? 그러면 뭐 급여가 더 올라가나? 보너스가 생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나? 누가 고맙다고 하나? 그 일이 보람이 있나? 의미가 있나? 재미가 있나? 등등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하는 그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죠? 이 What's in it for me?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리더는 동기부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그 일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겠죠? 네. 이 일이 당신에게 이만저만한 이득이 있네요. 본인이 알아채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아채지 않았을 때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점이 이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득이란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득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득. 그래서 이 6가지 밑에 써 있는 6가지가 자원입니다. 자원. 이 6가지 자원이 생기느냐 또는 안 생기느냐에 대하여 사람들은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지식 또는 정보가 늘어나나? 네. 인터넷에서 열심히 검색하시잖아요. 뭐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그 일에 동기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서 알아보자. 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득이 있네요. 정보를 얻는 이득이 있는 거네요. 자,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를 막 검색하시죠. 왜요? 제주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위가 생기느냐, 승진을 하느냐, 또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느냐, 또는 일자리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다 지위입니다. 지위. 예.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의 지위, 아내로서의 지위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얻는 이득이 된다. 그런 거죠. 남편이 되는 게 과연 이득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득이 됩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부인이 되는 것이 이득일까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가지고 요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되느냐, 이걸 또 퀘스천을 던지겠죠. 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생기느냐, 이게 재화입니다. 어떤 물건이 나에게 도움되는 물건이 생기느냐, 뭐 자전거가 생기느냐, 쌀이 생기느냐, 사과가 생기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누가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느냐. 서비스는 이제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뭐 누가 내 어깨를 주물러 주느냐, 네,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이렇게 태워다 주느냐, 운반 서비스 이런 거 누가 해주느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동기가 생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기는 게 없어서 그렇다.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매우 간단합니다.